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 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육묘장에서 토마토 같은 경우에 묘를 갖고 와서 하나도 수확을 못하고서 키우다가 2달 만에 뽑아내는 비율이 5%에서 10%까지 됩니다. 고추의 경우에서도 토마토 반점이죠 바이러스 때문에 다 그냥 걷어내는 경우도 그렇게 많습니다. 오이 하우스에서 총체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육묘장에서부터 다 와가지고서. 그런데 우리는 딱 보면은 저는 하우스를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근데 묘 심은 거 남은 거 보게 되면 뒤에 벌써 흰가루병이 하얗게 묻어있는 거, 다음에 진드물이 있는 거, 담배가루가 있는 거, 총체가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대했어요. 그게 좀 이따 약 뿌리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써 바이러스가 다 옮겨져 있고 또 병균이 옮겨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전염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조직에서는 어느 한 사람은 그 육묘장을 담당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장이 이 좋은 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에 관리를 해줘야 되고, 중간에 어떤 약을 뿌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체크를 하는가를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만이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묘가 A급 묘인가를 기준을 또 알아야 돼요. 고추의 경우에 고추는 이파리가 13장 돼야 됩니다. 그리고 초장이 25cm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엽색이 진한 녹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파리가 동그란 모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파리가 노랗고 길쭉한 것은 냉해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절간이 길지가 않고 우리가 짱짱한 상태로 한 25cm에서 길어야 30cm가 돼야 되고, 뿌리를 뽑아봤을 때 뿌리가 하얀 색깔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서는 육묘장들은 친한 데가 되면은 좀 먼저 갖고 가라고, 자리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그걸 뿌리가 엉키지 않은 걸 갖고 오면 움직이면서 다 끊어지면은 나중에 활착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또 육묘일수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정력 일수가 있어요. 그걸 지킨 묘. 그러면서 우리가 우짜라게 할 때 억제제를 많이 뿌리는데 그게 쎄 뿌리면은 나중에 피어나질 못합니다. 억제제를 가능하면 안 뿌리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짱짱하게 묘를 만든 그런 묘에 대한 기준을 엽체류가 됐든 이 과체류가 됐든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육묘장하고 협상을 해가지고서 A급 묘를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기회를 빌려가지고서 여기 앞에서 실제로 육묘를 하는 과정, 여기 들어오는 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군산에 우리 학생들한테 다 거기는 급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가 좋아야 되고 다음에 흙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얘기는 뭐 그동안 여러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은 여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대한 것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가장 그래도 발효가 잘 되고 가격도 적당한 뭐 천년박 유박을 우리가 쓰시면은 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박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황골드라든가 여러 있는데요. 첫 번째,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은 절대 발효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박은 있잖아요. 뭐 피마자가 됐던 콩이 됐던 기름을 짠 찌꺼기에다가 미생물을 배합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공장에서는 미숙 탭이라고 포대에다 찍혀가지고 나옵니다. 절대 발효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급속으로 건조시키면서 찍어내와서 우리가 뿌리기가 쉽다고 그래서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발효가 안 된 것입니다.
얘들이 온도가 차가운 땅에 들어가면은 서서히 해가지고서 우리가 고추밭의 경우에서도 금방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토양이 열받고 그러면은 나중에 심고 나서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시들고 그런 게 다 가스피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유박을 사다가 1년 전에 사다가 1년 동안 발효를 시켜가지고서 그 다음에 넣는 걸로 그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요새 정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유황만 유박만 쓰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식물성인 성분인 탄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유박은 절반, 나머지는 축분 발효 퇴비 중에서 톱밥이 들어간 퇴비를 반반씩 쓰게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퇴비 공장에 따라서 이런 아주 좋은 미생물을 잘 관리를 해서 쓰는 그런 퇴비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알아가지고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런 유박의 경우 우리가 300평에 한 15포에서 20포 그 정도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유박을 잘 쓰라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고토 석회 고토, 이거는 정부에서 토양 개량으로 무상으로 매년 나오게 되고, 매년 12월 15일 날에 이걸 신청을 그때까지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서 집에서 그늘에 쌓아둔 상태에서 매년 밭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칼슘 성분이 들어가면은 미생물의 활동이 좋아지게 되고 산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 주면서 여러 가지 조절 능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다만 여기 있는 석회가 칼슘이거든요. 이 칼슘이 흡수력이 되게 떨어져요. 실제로 고추에서 끝이 물르고 그런 칼슘 결핍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예방을 할 만큼의 그런 흡수력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옆에 있는 뭐냐면은 칼슘 유황 비료는 이 옆에 석회 칼슘보다도 칼슘이 흡수력이 한 130배 정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뜨겁고 건조할 때도 꾸준히 흡수가 돼버리는 그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유황을 또 이제 한 70평에 한 포 그 정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토양 속에 여러 미네랄, 이런 광물질이라든가 미네랄, 또 유황이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땅부자 입자는 여기 지금 이것도 칼슘 유황도 유황이 들어가 있는 유황 비료가 되고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전문적인 우리가 이 땅부자 입자를 썼을 때는 이런 물질, 영양분에 대한 거, 무기물에 대한 이동력이 되게 좋아져 가지고서 작물에 대해서 유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모두싹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가 입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땅에 있는 병균에 대한 방어 기작이 되게 좋아지고 살균이 되면서 우리가 물르고 그런 병이 없어지면서 생육 촉진 효과 때문에 품질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유기농자재로 등록이 된 입제가 땅부자 입제입니다. 다음에 이런 아그로미길이나 이런 미생물을 쓰는 작업을 통해서 기랑 미생물이죠. 이 뿌리를 침해를 하게 되는 그런 미생물들을 전부 다 잡아주는 작업을 해서 시들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중에서 경제성 있고 또 효과가 좋은 거, 그런 것을 잘 골라내서 투입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 작물에 이렇게 병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병에 대한 것은 뿌리가 있잖아요. 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굵은 뿌리가 먼저 나오고 잔뿌리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뽑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뿌리가 잘 안 나온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한 달 동안에 미세근이 잘 나오게 되면은 뿌리 쪽에서 있잖아요. 생육을 조절해주는 우리가 호르몬이 나와요.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잔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조절이 되면은 저항성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이기게 되는 거고, 병들을 미리 이기게 되는 건데, 그런 기작들이 굵은 뿌리만 나오고 잔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너무 물이 많을 때도 잔뿌리가 안 나와요. 또 유박이 너무 들어가서 질소질이 많게 되면은 위쪽으로만 막 싱싱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뿌리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균형 시비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다음에 또 하나는 정식에 적합한 토양, 두둑이라든가 이런 거 잘 관리를 해가지고서 면역력 체계를 높이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있잖아요. 묘를 심기 전에, 요새는 거기다 트레이 가지고서 묘를 다 합니다. 그래서 기랑 미생물을 타가지고서 그 미생물에다가 묘판을 살짝 담궜다가 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닐 때는 우리가 모두싹,
모두싹을 있잖아요. 이 발효 유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담갔다가 꺼내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그가 이런 잡균에 대한 침입을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좋은 면역 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을 또 해드리고, 이거는 농약이지만은 요새는 친환경 약재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생산하는 대표 품목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작물에 대해서 이런 언제 정식하고 언제 수확이 끝나나 그것만 알게 되면은 그 작물에 대해서 방제 체계에 대한 것을 친환경적으로 전부 다 짜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화학적 방제, 또 생물적, 기계적, 경정적 방제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하우스 쪽이나 이런 데서 그 나방들이 청벌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벌레를 잘 잡는 방법, 또 그런 걸 할 때는 꼭 친환경 약재로만 다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약을 하실 때 거기다가 목초액 성분을 약간만 넣어주게 되면은 이 나방들은 냄새에 되게 민감합니다. 목초액은 꼭 산불이 난 냄새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들이 나방들이 좀 덤비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짜나 치밀하고 튼튼하게 만들면은 확실히 나방이나 벌레들이 덜 덤빕니다. 그래서 중간에 친환경으로 나온 이온 규산을 섞어서 살포를 하게 되면은 조직이 치밀해지면은 확실히 병이 안 생기고 벌레들도 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이런 그 문제 병해충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그 작물별로 여러 가지 문제 병해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학교 급식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빈틈이 없이 그것을 우리가 방제를 하는 법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살균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살충도 있어야 되고 영양 성분까지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실제로 흰가루병이 오이나 이런 그 호박이나 이런 되게 많이 생깁니다. 흰가루는 뭔가 영양이 떨어질 때, 그 호박처럼 영양이 쏠리면서 그 아주 품질 좋은 호박이 생산될 때 우리가 이파리 쪽에서 영양이 떨어지면은 흰가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걸 봤을 때는 흰가루를 잡을 때는 친환경 약재에다가 영양제를 볼 때는 아미노산 영양제를 넣어가지고서 힘을 복돋아 줘야지만이 내병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제피곰팡이, 또 끝이 무르는 거, 망고병,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때는 뜨겁고 건조한 상태에서 칼슘이 이동을 못 해가지고서 조직이 물러지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병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꼭 칼슘제하고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병성이 좋아지고 품질이 유지가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방지하는 기작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방제 처방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 옛날에는 그냥 뜸물약 하나만 달라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뜸물약 할 때 또 이제 살균제도 해줘.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농협들이나 이런 그 시판상 가게 되면은 약을 한 번에 뿌릴 때 뭐 6가지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에서 여름 배추 나올 때 있잖아요. 거기서 심지어 12가지를 씁니다. 12가지. 어떻게 그 하나의 약통에 12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여름 고냉지 배추가 어떻게 보면 농약 덩어리가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그러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하나의 약재가 종합적으로 벌레도 잡고 병도 잡고 또 그리고 생육도 촉진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원하게 되고 또 약해 요인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연막소독기, 이 치팔릴리죠. 치팔릴리 가지고서 방제를 하는데 새벽에 공기가 밑으로 깔립니다. 깔릴 때 그때 방제하면은 방제가 잘 나옵니다. 또 하우스에서도 좀 하고 그러죠. 그 최근에는 있잖아요. 농약이 됐든 친환경 약재가 됐든 있잖아요. 연막소독기 막 붕 해가지고서 연막소독기 그걸로 그 방제를 하러 다니는 방제 회사가 요새 계속 생기고 있어요. 논산 쪽에서도 하우스 한 동에 그 쭉 걸어가는 시간이 90m짜리가 한 5분 걸려요. 5분. 5분 동안에 뒤로 이제 뿜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한동 방제 비용이 4만 원입니다. 순수하게 방제만 해주는 비용이 4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제 다니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밀도가 높을 때는 전문적인 친환경 약재 가지고서 골고루 완벽하게 한번은 잡아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고품질의 군산 농산물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에이 내가 경험자고 내가 기술자 그러니까 뭐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렇게 연결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하고 이렇게 이것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뿌리 생장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해서 맨날 캐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추를 심었을 때 고추 이제 중간에 보다 보니까 몇 개 죽었어요. 죽으면은 그때서야 나중에 그 어린 것을 심게 되면은 그러면은 층이 지면서 또 그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하나 봤을 때는 우리가 심고 남은 묘 중에서 포트를 좀 큰 거에다가 옮겨가지고서 있잖아요. 그걸 키웠다가 나중에 혹시 결주가 생기면은 옮겨 심는 거. 그것도 뿌리가 크는 것을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든지 처음에 심을 때가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심기 전에 묘상 상태에서 일찍서부터 영향을 주게 되면 우거지면서 웃자라 버립니다. 그래서 또 너무 과다하면 꽃이 잘 안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중간적인 색깔을 유지를 하지만은 심기 5일 전서부터는 고구마가 됐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추가 됐던 이런 5일 전부터는 있잖아요. 엽색이 약간은 진해져야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도 심기 며칠 전에 유한을 줘가지고 이파리를 그 순간에 좀 진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심고 나서 이파리가 햇빛을 봐가지고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뿌리가 더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육묘 후반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파리가 노래서 떨어지고 떡잎이 있습니다. 수박이나 이런 거 호박 보면 떡잎이 있는데 떡잎 자체가 싱싱한 상태를 붙어 있는 그 묘가 좋은 묘입니다. 그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은 벌써 영양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영양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심기 이틀 전에 그 발근제 중에서 전문 발근제가 있어요. 전문 발근제. 그래서 전문 발근제인 뭐 새뿌리라든가 또 루토닉이나 이런 그 전문 발근제를 있잖아요. 연면살포를 해서 뿌리 발근에 필요한 영양분을 미리 거기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틀 동안에 옆면으로 흡수돼서 뿌리로 내려가서 심자마자 흙냄새를 딱 맡고서 초기 근관이 쫙 뻗어요. 그럼 이파리가 뻗는 속도보다도 뿌리가 뻗는 속도가 더 빠르고 더 탄력을 받으면은 나중엔 알아서 얘들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친환경적으로 더 재배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반드시 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물방울이 맺혀요. 이파리 가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것은 이제서야 뿌리가 자기 뿌리로 물을 흡수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이 딱 될 때 보통 일주일 걸립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뿌리 발근제를 옆면살포를 그때 만약에 친환경으로 뭐 진딧물 잡고 또 이런 그 초기에 진딧물하고 총치가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약재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초반에 안 보이더라도 그때 넣어줘야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작은 벌레들은 벌써 다 덤비고 있습니다. 이 심어진 걸 다 그 냄새를 맡고 다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도 다 달려들고. 그래서 그 한 번이 그 옆면살포가 물론 좀 힘들죠. 그래서 배부시게 거기다가 그 약대는 신주로 돼서 2구짜리로 안개처럼 나오는 그런 신주로 된 그런 안개로 너무 처음에 뿌리도 안 나오는데 세게 때리면 안 됩니다. 세게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위에서 돌리면서 줘서 뿌리 발근을 최대한 시키게 되면은 이 작물에 대한 균형 또 친환경에 대한 또 이런 생육에 대한 관리는 뿌리가 위에 지상부보다도 더 많고 충실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름철에 고추가 이게 고추밭이 바람에 쓰러진 걸 보게 되면은 또 나중에 다 뽑을 때 보면은 뿌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지상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균형을 언제 해야 되냐? 이런 과체류들 있잖아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영양분이 뿌리 쪽으로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토마토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또 오이가 같은 경우에서도 35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 열매가 착과 비대가 되고 우리가 나중에 수확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되면은 뿌리가 뻗지를 못해요. 그 전에 초반에 좋은 뿌리를 확보를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 생장에 대한 거 또 그러고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초반기 발근에 대한 얘기였고
그럼 처음에 나왔던 뿌리가 있잖아요. 계속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딸기가 됐든 오이가 됐든 이런 작물들은 있잖아요. 한 70일 정도 갑니다. 처음에 나온 뿌리들이. 그 다음에 교체가 돼버려요. 사그라들면서 새로운 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뿌리가 열매가 계속 크고 힘이 쏠리고 영양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발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뿌리 활력을 높이면서 또 새로운 뿌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러고서 영양 물질을 공급을 했을 때 뿌리가 교체돼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시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있잖아요. 그 작업이 안 됐다. 그러면은 위에 지상부는 커졌는데 지하부는 뭔가 지금 시달리면서 힘들고 그렇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 자연의 섭리가 열매가 과체류가 맺히고 속에 씨앗이 단단하게 생기는 수박도 있지만은 오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 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생길 때는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것을 모양을 잡아주고 조절해 주는 것이 붕소 성분인데 그 붕소 성분이 공급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뿌리 끝에 있는 붕소 성분. 왜 끝에 있냐면은 붕소는 세포 분열 조직이라고 그래요. 분열 조직. 그래서 거기 끝에서 계속 뿌리가 뻗어나가게 만드는데 그 부분을 뺏어 갖고 와서 열매가 비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앗기게 되면은 새로운 뿌리는 못 나오게 되고 물러지게 되면서 그쪽으로 물러진 조직 틈으로 우리가 병이 들어가서 곰팡이가 들어가면은 역병이 생기는 거고 시드름병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에 세균이 들어가면은 청고병이 생기는 거예요. 급성 시드름병이. 감자에서도 급성 시드름병으로 순간적으로 다 시드는 것이 뿌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